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33부 사국연합군 시모노세키를 포격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3년 6월, 그러니까 근문의 변이 일어나기 한 1년 2개월 정도쯤 전이었어요. 그때 조슈버는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가지고 5명의 청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서양 문물을 배우도록 합니다. 이때 당시 갔던 이토 일행이 평균 연령이 이제 20대였는데 상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양이를 그렇게 부르짖던 양이병제 조슈번이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젊은 인재들을 영국 유학에 보낸다. 뭔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닌 게, 한편으로는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서양을 배워서 서양을 친다 라는 것이 결국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조시번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구 열강이 엄청 대단하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보고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쟤들 진짜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서 정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올 거 있으면 좀 배워오고,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강에 맞서자. 뭐 아마 이런 취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냈을 때는. 1863년 11월 런던에 도착한 이토 일행은 조슈번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외에도 영국의 거상이었던 자딘 매터슨 상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편 전쟁 때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바로 그 상해죠. 여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 이제 자딘 매터슨 상해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란 나라가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서구 열강도 입장에서 가장 구미가 당기는, 입맛이 돋궈지는 그런 시장은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이제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일본.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는 인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개항이 늦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조선인들이 뭐 폐쇄적이라서 쇄국을 주장해서 꼭 그런 것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누차 강조드렸지만 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둘 다 쇄국, 양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아니 오히려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조슈버는 양의를 정말 광적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그나마 뭐 사스마버는 뭐 무늬만 양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들을 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서구 열강대 입장에서 한반도는 당시로서는요, 전략적인 가치도 그렇게 없었고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별로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딘 매터슨 상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토 일행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진 대영 제국의 심장부 런던에 당도한 이토 일행은 그 화려한 런던의 모습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춘공깽이었다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것도 수성이라는 거예요. 백화점, 전등, 전기, 지하철, 도저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처럼 서양 문명에 압도된 이토 일행은 양이가 얼마나 망상이었는지를 역시 현지에 가보고 난 다음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1864년 4월 무렵까지 이토 일행은 그야말로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서양 문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가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사실상 양이 노선은 이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특히 이토 같은 경우는 이 이후로 강력한 개양주의자가 되었던 이유도 여기서의 경험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렵쯤 해가지고 런던에는 상당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영국의 주도하에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이 무려 조슈번의 요충지인 시모노세키를 공격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당시 영국은 조슈번이 지속하고 있는 칸먼 해협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물론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는 했죠. 하지만 이것이 잘 풀리지 않자 무력 행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조슈원한테 당했던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를 꼬드겨가지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하자? 다구를 치자. 그죠? 그렇게 나온 거죠. 이 소식에 경악한 이토와 이노우에는 서둘러 조슈원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만 남겨가지고 유학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1864년 7월 마침내 오랜 항해 끝에 이토와 이노우에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방화를 저지른 바 있던 이것도 좀 웃기긴 하죠. 영국 공사관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양의를 부르짖으면서 영국 공사관에 방화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 문물에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강력한 개항주의자가 되지를 않나. 그리고 나서 귀국을 해가지고 영국 공사관, 자기들이 이제 방화를 저질렀던 그 공사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질 않나. 아무튼 영국 공사관은 이것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토와 이노우에게 배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슈원으로 돌아가서 칸번해협 봉쇄 해제를 설득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토와 이노우에는 황급히 조슈원에 돌아왔고 조슈원과 서구 열강의 격차가 얼마나 현격한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갖다가 설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토하고 이노우에가 열심히 설파를 했는데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가봤더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우리는 찝도 안 된다. 이거 했다가는 조슈 멸망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근데 문제가 있죠. 아직 신분제 사회잖아요. 애초에 이토하고 이노우에는 번에서 영향력이 낮은 하급 무사들이었어요. 하급 무사인데다가 커리어도 짧아가지고 그래도 다카스키 신스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기도 다카요시라든가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토하고 이노우에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이제 급이 낮은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또 이제 문제는 있었어요. 당시 조슈번은 이른바 근문해변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토 상경을 시도하려던 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신경이 다 교토 쪽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에도마코하고 천하를 두고서 한판 승부를 벌이려는 참인데 지금 서구 열강의 침공이 그다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서구 열강의 함대가 시모노세키 포구에 두둥하고 나타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조슈번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거는 교토 상경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양이 있어서는 거의 뭐 이제 광적이었기 때문에 이토와 이노우에가 했던 주장들을 그냥 사실상 깔끔하게 무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864년 8월 이토와 이노우에가 조슈번에 당도한 지 얼마 후 결국 근문의 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슈번의 야심찬 교토 상경 계획은 막부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채 좌절되었으며 조슈군은 그야말로 크게 패퇴를 당했죠. 무엇보다도 근문의 변에서 조슈군이 다소 무리하게 황궁으로 진입하려다가 무려 어서를 향해서 포격을 가한 것이 굉장히 크게 화근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고메이 천황은 대경로에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반조슈파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어서를 향해서 포격을 날리냐 그러고서도 너네가 조낭지사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서 조정의 적 이른바 조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슈번을 멸망시킬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거머쥔 에도마쿠. 하지만 이제 에도마쿠의 실질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선뜻 군을 출병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조슈번이 홀로 양위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조슈번이 당시 이제 일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양귀 고홈이었는데 그 양이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중적인 열망을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고메이 천황이 조슈번을 조적으로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버젓이 서구 열강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부 군대가 출동을 해서 조슈번의 뒤를 친다. 영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당시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도마쿠는 일단 좀 기다리기로 해요. 조만간 사국 연합군이 시모노세키 포대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움직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조슈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막부한테 응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도 양이 전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864년 8월 28일 근문의 변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후 마침내 올 것이 왔죠.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력 행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 4국 연합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영국이 역시 지분이 제일 크죠. 영국 9척, 네덜란드가 4척, 프랑스가 3척, 미국이 1척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함에 5천여 명의 병력을 추진시켰는데 미국이 꼴랑 1척밖에 안 되는 이유는 당시 미국이 남북전쟁 내전 중이었죠. 그러니 뭐 이제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참가를 한다라는 구색을 맞추는 수준이었어요. 뭐 어디까지나 주력은 영국, 그리고 항상 이제 똑같이 깡패짓거리 하고 다니던 프랑스가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국 연합국 함대는 요코하마를 출발해가지고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도 문제의 진원지인 조슈번, 시모노세키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1864년 9월 마침내 4국 연합국 함대는 시모노세키 포대에 당도를 하죠. 여기에 맞서서 조슈번은 2천여 명의 병력을 포대에 배치해서 응전태세를 갖추게 돼요. 처음에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조슈번도 막상 4국 연합국 함대의 위용을 보니까 슬슬 좀 이제 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럭무럭 주화론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근문의 변으로 조시원은 핵심 전력을 거의 뭐 탈탈 털린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서구 열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어찌어찌 4국 연합국 함대를 막아냈다고 쳐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번에 에도마프가 그럼 군대를 보낼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뭐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조슈먼에서는 이거 말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꼽히고 있었지만 이미 화가 단단히 난 4국 연합국은 문답무용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미 충분히 외교적인 해결 기회는 줬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 하고서 일단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하고 포격부터 퍼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국 연합국 함대는 영국의 쿠퍼 제독, 지난번 이제 가고시마 해협 포격전에서 좀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두고서 돌아왔었죠. 그래서 쿠퍼 제독이 이번에는 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옵니다. 지난번엔 방심했지만 이번엔 그런 거 없다 하고서 쿠퍼 제독의 지휘하에 함대를 천천히 항진시켜가지고 해역을 따라서 포대하고 충분히 거리를 두면서 최대 사정거리에서 일방적인 포격을 가해서 시모노세키 포대를 하나하나 포격해서 침묵을 시켰다는 거죠. 물론 조슈군도 야함을 틈타서 기습포격을 가하는 등 나름 반격을 가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서구 열강의 압도적인 화력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서구 열강들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해 시모노세키 포대들은 하나씩 붕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포대들을 파괴한 4국 연합국은 해병들을 상륙시켜서 아예 포대들을 점거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4국 연합국은 포대들을 점령한 다음에 무기들을 노획하고 다시는 포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사진 속의 장면이 4국 연합국 군대가 시모노세키 포대를 함락하고 거기에 상륙해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이죠. 이때 노획한 대포들 중 상당수가 역시 또 이런 거 관심 많은 건 프랑스잖아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들. 그래서 문화재 약탈도 아주 잘하는 프랑스인들. 그래서 이때 이거 신나게 털어가가지고 오늘날 이제 파리에 앵발라드의 전시가 돼 있다라고 하죠. 이후 4국 연합국은 시모노세키 시내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한 차례 공세를 퍼붓긴 했지만 시가지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고 일단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 사실 4국 연합군의 목적은 뭐냐면은 조슈번을 멸망시키겠다. 조슈번을 완전히 뭐 병합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두들겨 팬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 스타일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는 드릴게죠. 이렇게 시모노세키 포대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4국 연합국은 인근 히쿠성까지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슈번의 포대들도
무력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칸본 해협 양안에 위치했던 포대들이 다 아작이 난 거죠. 이로써 칸본 해협의 조슈군 포대는 모두 괴멸이 되었고 조슈군은 전사자 18명, 부상자 29명을 낸 채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피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병력 피해는. 당시 연합국 전사자가 12명이었거든요. 의외로 별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포대에서 숨어서 싸운다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것도 있거니와 결정적으로 조슈군이 무리하게 싸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빨리빨리 퇴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병력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찌어찌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에도마쿠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연타로 들어오게 될 에도마쿠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된다. 최대한이라도 전력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대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병력은 어떻게 해서든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에 적당한 선에서 빨리빨리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병력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저항의 수단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조슈버는 이제는 뭐 거의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슈번이 어쩔 수 없이 서구 열강과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등판하게 될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서구 열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판을 하게 되겠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전면에 또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조슈버는 서구 열강들과의談판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 끝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질 후폭풍, 에도마쿠의 공세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인가? 이래저래 이제 위기에 빠진 조슈번인데 과연 조슈번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